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치 않고 단합하는 국가라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또 미국을 향해서 인종차별 국가라면서 이 반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중국과 미국의 이 서로 반격하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잠시 그 CNN에 보니까 미 전국의 이 뭡니까 기온이 날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아니 미니애폴리스 쪽에 113도까지 올라가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추운 데가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쪽, 디트로이트, 미시간, 다코타 뭐 이런 쪽, 시카고, 일리노이 이런 쪽인데 그런 지역이 111도, 113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금토일 주말에 날씨를 이제 폴캐스트 예보해 주는데 이번 주말 내내 굉장한 더위로 아마 그 지역들이 고생할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네. 뭐 LA나 뭐 마이애미나 이런 전통적으로 더운 지역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저렇게 덥다는 거 보면 아무리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네요. 기후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참 심각하지 않나 싶고요. 아니 근데 113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완전히 이 살이 탈 텐데. 그 정도도 아니고 찜통이죠. 113도면 체감 기온은 거의 한 130도가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CNN이 조금 전에 보도한 그 소개해준 그 트위터 내용을 보니까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보통 오븐에 넣어놓는데 그냥 밀가루 반죽한 상태로 밖에 내놓으면 태양열에 의해서 한 8시간만 지나면 완벽한 쿠키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저 지역은 그냥 그 오븐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그 정도 날씨니까는요. 그렇게 구워진 쿠키를 어떤 여성이 먹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LA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럽게 한 게 LA도 물론 요즘 덥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정말 이게 좀 심각하다. LA는 오히려 좀 선선해지는 날씨. 전통적으로 추운 곳이 더 더워지는 이런 뭔가 심각한 기상 변화가 이런 것 같아요.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서 이 보기 드물게 공개적으로 비난 공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포문은 역시 미국이 먼저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는 지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대놓고 공격을 안 할 텐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이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그 마지막 날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작정한 듯이 중국을 비판했어요.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중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헌법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입장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아주 대놓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 위구르족 그리고 다른 이슬람 튀르크족에까지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시대 최악의 인권 위기가 자행되고 있는 본거지다. 정말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실로 세기의 오점이다. Stain of the century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중국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그렇게 아주 대놓고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번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 종교 관련 회의에 참여한 100여국의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국이 이런 이유로 이런 종교적인 행사에 다른 국가들이 참석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지 미국이 주목할 것이다 해서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고요. 미국 정부는 종교자유운동을 위한 국제기구를 곧 설립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구는 종교자유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일하게 될 것이고 같은 신념을 가진 국가들을 한데 뭉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만약에 기구가 출범한다면 당연히 이제 종교자유가 굉장히 좋지 않은 중국에게는 이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구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지난 17일 이틀 전이었죠. 백악관에서 종교 박해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과 북한, 터키, 이란, 미얀마 출신의 종교 박해 피해자들을 만나서 대담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북한 출신의 그 피해자가
북한도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들었다 이렇게 또 얘기한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어찌됐건 미국이 이제는 또 중국의 하나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문제 가지고 지금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금 그 내놓은 자료를 보면 신장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박해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20여 개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구르족 박해 중단을 그러니까 유엔 그 회원국 20여 개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구르족 박해 중단을 촉구할 정도로 이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는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위구르족 한 100만 명 이상이 사실상의 구금 상태, 중국에 의해서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국 신장의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종교적 탄압 정책에 맞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재 있잖아요. 제재. 네. 중국 신장의 그 공산당 총석이 첸 칸쿠어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차하면 아마 미국이 또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없는 사실은 아닌데 네, 그렇죠. 예, 중국을 이렇게 미국이 공개적으로 종교 탄압 국가다 이런 식으로 딱 지목을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불쾌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언론은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미국 그렇습니다. 깎아내리기로.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팩트죠. 팩트지만 우리가 뭐 모든 사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굳이 말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지금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언론들을 동원해서 그렇죠. 언론들이 일단 보도 맹공을 가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역시 미중 무역 분쟁 이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대놓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네. 사실상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언론 차원의 대응으로 대체한 것 같은데요. 중국 언론들 폼페이오 장관을 아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자 미국이 괜히 중국 인권과 종교 문제로 트집 잡고 있다, 들쑤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본질인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끌려가 주지 않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치사하게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참 치사하다. 이런 이제 미국이 치사하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대중 협상력 제고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제대로 어떻게 얘기해서 거기서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타협을 하면 되지. 그 중국의 약점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 참 미국이 치사하다. 이런 얘기를 중국 언론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황구시보는 아주 또 미국의 약점이죠. 인종차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황구시보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황구시보는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벳은 오래전부터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개혁 작업으로 질서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종교 자유와 사회 질서 사이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조화가 형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악의적으로 중국을 폄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종교 탄압을 그 주장하는 미국의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자기들의 인종차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이나 할 것이지 이렇게 중국의 종교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그것도 예전 얘기지 요즘 달라진 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굉장히 좀 역시 그 정부가 아니니까 어찌됐건 정부가 아니라 언론이다 보니까 좀 더 자유스럽게 이렇게 미국을 상당히 좀 공격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 너나 잘하세요 나오잖아요. 그 대사 생각나네요. 네. 근데 사실 중국 할 말 없죠. 뭐 그렇죠. 중국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종교 탄압 국가다라고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이 미국을 인종차별 국가로 네. 지금 이제 규정을 하면,서 막 그렇죠. 공격에 나선 게 이게 재밌죠. 재밌죠. 뭐.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은 또 미국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종교를 탄압한다는 걸 사실 부인하기 어렵듯이 미국도 인종차별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굉장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언론들이 이걸 공격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타임스가 공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틀 전에 백악관에 17개국의 종교밖에 생존자 27명을 불러가지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래서 종교밖에 생존자들을 통해서 경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27명 중에 4명이 중국 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타임스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이 전 세계에서 종교박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백악관까지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가. 그런데 종교박해를 그렇게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슬림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령 내리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가지고 얘기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과히 그렇게 떳떳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종차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이 인종차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대놓고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종교차별은 사실은 그렇게 인종차별에 비해서 대놓고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 내에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어떤 생각 속에 이슬람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종교 사람들은 사실 좀 기독교의 눈치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종교적 차별은 인종차별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미국도 종교적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종교적 차별과 인종차별은 항상 뒤얽혀 있는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중국을 그렇게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무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중국을 비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인종차별은 현재 미국 정치계에서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비아냥까지 거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종교차별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워싱턴 정가의 가장 핫 이슈가 지금 인종차별 아니냐. 근데 너희들부터 인종차별 문제나 잘 해결할 생각해야지 남의 나라 종교차별 지금 지적할 일이냐 이런 지금 얘기를 중국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두 나라 이번에 공개 설정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건데요. 다른 측면이 아니라 사실 북한 하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 탄압 국가 1위예요. 그렇죠. 예, 아주 대표적인 대표적인 국가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했죠. 북한, 미국이 전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재미난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게 흥미로운 기사고 재미있는 기사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우리와 관계가 없는 기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이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마지막 날 연설했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태도를 보면 이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써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사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의해서 종교 탄압의 대표적인 국가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종교자의 특별 우려 대상국을 매년 지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18년 연속 지금 지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이제 국가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무부에서 이런 이 자료가 나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죠. 이거는 역시 이제 7월 중에 곧 재개될 미국 비핵화 실무 협상 이걸 앞두고 무언가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실무 협상이 재개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재개되겠지만 물밑에 접촉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과 북한이 하여튼 뭔가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최근에 사실 북한이 이런 식이면 핵실험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엄포도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요? 어차피 비핵화 관련해서는 북한이 많은 걸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물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역시 북한이 내놓을 게 많은 그런 상황. 그래서 얘기가 잘 된다는 것은 북한이 양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그래도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꾸하지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 주고 있고 또 이 종교 문제 거론할 때도
북한은 거론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 북한은 어차피 이제 양보를 해야 될 상황에서 큰 소리 좀 치고 미국은 그래라 하고 이렇게 좀 봐주는 듯한. 그래서 이거 뒤집어 보면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좀 잘 되지 않는가. 반면에 네.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은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게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중국을 공격하고 압박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려는 것 같고 중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중국을 세게 공격하고 북한은 좀 봐주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뭐 또 두고 봐야 알겠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보이는 행동에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참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